네, 뭐 앵커 오프닝에도 지금 나왔는데 그렇죠. 지금 뭐 새해 들어서도 지금 뭐 계속 그 뭐 절반 이상이 지금 이제 신고가를 쓰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또 이렇게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도 큰 만큼 또 하방 압력도 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느끼는 거는 야, 정말 올라도 너무 올랐다. 네, 이런 뭐 꼭대기에 또한 이런 뭐 계속 올라갈 때는 그런 공포들이 있죠. 뭐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뭐 공급을 통해서 이제 또 뭐 정부가 해결해 보려는 뭐 이런 것들. 자, 결국은 시장이라는 건 늘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 하방 압력도 있고 이제 상승 압력도 있고 이렇게 늘 이것이 이제 공존하고 있는데 어떤 그 압력들이 더 크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시장이 이제 갈리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올해 부동산 시장을 이제 좀 진단을 해보는 이런 상황에서 한 5가지 질문 정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대답을 하다 보면 시장이 어떻게 가겠다. 이게 이제 좀 가늠이 될 수 있어서 오늘 제가 5가지 정도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해답을 찾아보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가장 큰 게 이제 그 새해부터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이제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된 부분을 또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고, 물론 매해 얘기를 하는 거지만 작년하고 이제 올해가 이제 조금 이제 달라지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자, 결국은 올해 이제 뭐 이렇게 키포인트 중에 하나도 그렇다면 부동산 정책이 올해는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라는 건데 자, 따져보면 뭐 내용은 비슷한 것 같지만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달라진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그 대통령 신년사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나왔던 워딩 그 자체를 제가 이제 옮겨봤는데요. 자, 주거 문제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다. 자, 결국은 이제 뭐 많은 언론들에서 평가를 하기는 부동산 정책 그 실패에 대해서 뭐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제 사과를 한 의미가 있다. 이제 이렇게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뭐 정부하고 뭐 시장하고 계속 어떤 격돌 상황에서 결국은 시장 쪽이 계속 뭐 상승 랠리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또 이제 사과를 한 이 부분이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이 사과에 대한 이제 이 내용, 뭐 이것은 이제 인식에 대한 문제겠죠. 이게 부동산이라는 것이 결국은 정부가 어떤 정책대로 가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어떤 인식의 어떤 틀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바뀌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그것을 해결한 어떤 솔루션적인 측면을 보자라면 그 밑에 이제 워딩이 이렇게 돼 있죠. 자,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겠다. 자, 바로 저 포인트인데요. 자, 지금까지 정부의 많은 그 정책은 수요를 억제하는 쪽에만 계속 맞춰져 왔었죠. 사실 뭐 작년 뭐 한 6, 7월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어요. 공급 얘기가. 그 전까지 계속 뭐 많은 이제 전문가들의 시장에서 이렇게 계속 재건축이나 재개발 쪽을 서울에서 규제를 하다 보면 결국은 공급난이 올 거다라는 어떤 그 우려를 계속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도 뭐 지금 매년 그 한 2022년까지는 그래도 서울 안에서 한 4만 채 정도가 계속 입주 물량이 계속 될 거고 이것이 평균 10년보다도 훨씬 더 이제 많은 양이기 때문에 서울에는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 자, 지금 이렇게 계속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더더구나 이제 다주택자들이죠.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집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수요를 억제해야 된다. 그렇죠. 자, 수요를 억제하려면 대출을 많이 못 받게 하는 어떤 대출 규제책이 이제 나올 수가 있겠고, 자, 또 하나는 그렇죠. 그 시세 차익을 냈을 때 그것을 많이 걷어들이는 방법. 그래서 양도세를 중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계속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세금이 늘어나게 하는 뭐 종부세라든지 아니면 아예 다주택자가 집을 살 때 뭐 취득세 강화라든지 이런 어떤 수요를 억제하는 쪽으로만 지금까지는 계속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결정돼 있었는데 자, 올해 드디어 이제 대통령이 신년사에서도 직접 이제 공급 확대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죠. 그래서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겠다. 방향이 바뀐 거죠. 수요 억제 쪽에서 공급 뭐 이렇게 많이 해주는. 자, 그러면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것이 시장의 관점에서 보자면 예전에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다주택자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투기 얘기를 많이 하죠. 이런 투자자들, 투기 쪽을 많이 억제하는 쪽이었다면 지금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거는 바로 관점이 실수요 쪽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수요 쪽에 공급 확대 쪽에 역점을 많이 두겠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관점의 변화가 있겠고 어쨌든 워딩만 보자면 빠른 효과를 낼 수 있는 신속히 마련하겠다. 자, 빠르게 신속하게 자 이렇게 물론 이거는 뭐 이제 대통령이 이제 그 마음을 표현하신 거긴 하겠지만 자 집이라는 게 그렇죠. 이게 뭐 내가 빨리 하고 싶다라고 해서 특히나 뭐 재건축 같은 경우도 아무리 빨라도 뭐 한 3년도 빠른 거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4년에서 5년, 뭐 길면은 뭐 7, 8년, 10년까지 넘어가는 게 일반적이고 자,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더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뭐 공공재개발 뭐 빨리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5년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결국은 신년사에서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겠다. 자,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신속한 방안을 하겠다라고 해도 실제로 시장에 공급이 돼서 실수요자들이 입주를 하는 거는 과연 이것이 임기 내에 가능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또 우려나 이제 비판들이 나오는 게 뭐 현실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지금 시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정말로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신속한 방안을 마련하려면 새로운 집을 짓는 거는 짓는 거대로 그대로 이행을 하되 기존 주택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매물을 출회할 수 있는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을 자 지금까지는 다주택자들을 매물을 출회하겠다는 방향으로 오히려 거꾸로 양도세를 준 거였죠. 그러니까 양도세를 높이면 오히려 그 부담 때문에 뭐 많이 내놓겠다. 보유세를 높이면 많이 내놓겠다. 자 이렇게 했는데 매물이 지금 안 나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 아니면 정부 여당 안에서도 일부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 특히나 지금 뭐 4월 지금 그 뭐 서울시장 선거나 이런 어떤 선거 관련된 많은 뭐 그 정부 여당 쪽에서도 자 그렇다면 기존 매물을 출회하려고 하면 이건 뭐 당장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의 양도세를 중과하는 정책을 좀 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이걸 검토하고 있다. 자 결국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이 얘기를 하면서 또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뭐 해명 자료를 내면서 아 그거 아직 하고 있는 거 아니다. 자 글쎄요 아직은 아니다. 자 그렇지만 계속 얘기는 나오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일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이제 갖고 있는 것도 좀 현실이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뭐 새로운 신규 주택을 공급하든 또 다주택자들 양도세라든 기존 주택의 뭐 매물들이 나오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아주 그냥 똑 부러지는 그런 해결책이 아직 나온 건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작년에 실제로 뭐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야기가 됐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아 그랬었다. 이게 지금 거의 뭐 입증이 됐다라고 할까요? 자 규제보다 센 유동성 파워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올해도 그대로 이제 작동을 할지에 대해서 보면 자 작년에 전국 주택 매매 거래 총액이 무려 360조 원이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GDP 대비해서도 거의 18%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그런 숫자가 되겠는데 자, 지금 이 360조만 보면 아, 이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이제 잘 가늠이 안 되는데요. 이게 지금 작년 제가 기준에서 봤더니 작년이 약 한 250조 정도 됐어요. 자, 재작년이죠. 그러니까 재작년에도 이렇게 2019년에도 많이 거래가 됐다고 하는데 250조였어요. 근데 지금 작년에는 무려 360조니까 110조가 늘어난 거죠. 어마어마하죠. 정말 역대 최고 기록이 되겠고 자 지금까지의 역대 최고 기록은 2015년 기록이었는데요. 2015년에도 약 한 260조 정도밖에 안 됐어요. 자 그러니까 역대 최고 기록보다도 무려 100조가 더 많은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결국은 주택시장 쪽으로 흘러 들어왔다라는 것이 이렇게 수치적으로도 실제 지금 나타났다. 결국 유동성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주택시장 쪽으로 많이 유입된다라는 것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제 증명됐다라는 의미에서 좀 또 의미를 볼 수가 있겠고. 자, 근데 그 안에서 아파트가 정말 어마어마한 정말 이 뭐 우리나라 분들의 이 아파트 사랑 정말 어쩔 수 없는데요. 자, 282조 원으로 무려
94%를 차지했고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이나 뭐 경기나 인천 같은 수도권 쪽이 뜨거웠잖아요. 그래서 수도권 쪽이 지금 총액이 거의 227조 원에서 거의 한 60% 이상이 더 넘게 되는 이렇게 아파트 그다음에 수도권 이렇게 조금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 올해도 이렇게 많은 유동성, 많은 통화량이 풀릴까? 자, 풀릴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도 뭐 연초 들어서면서 계속 지금 뭐 기획재정부든지 아니면 뭐 대통령 신년사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정부 여당 쪽에서도 이미 또 추경이 또 이번에 또 풀렸잖아요. 자, 경기 부양책들에 대한 그렇죠. 결국 경기를 부양하려면 돈을 풀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렇죠.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자, 그렇다면 올해도 경기 부양책 때문에 통화량 자체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유동성이 늘어나서 올해도 부동산 시장에서 유동성이라는 이 팩터, 이 유동성 요인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연초부터 이제 큰 또 이슈가 하나 터졌죠. 바로 강남 4구 재건축 쪽. 자, 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6.17, 7.10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계속 답보 상태를 걷고 힘들었던 게 사실 강남 4구 재건축이었어요. 자, 근데 올해 처음 들어서자마자 지금 레미안 원베일리의 그 일반 분양가가요. 3.3제곱미터 그러니까 평당 지금 5,668만 원. 야, 사실 뭐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HUG 쪽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계속 지금 그 분양가 관리를 해왔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5천만 원을 넘기지 않는 걸로 지금 계속 뭐 4,800, 4,900 이 정도에서 계속 관리를 해왔어요. 아무리 강남권이라고 하더라도. 자, 그런데 이번에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가 작년 7월 29일 날 이제 다시 이제 원상 회복이 됐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되면서 당시에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했던 그 이유가 HUG에서 관리하던 이 분양가보다 오히려 10%에서 20% 정도 훨씬 더 분양가가 떨어지겠다. 그러니까 4,800, 4,900까지 갔던 게 4,500까지 떨어지는 이 효과를 기대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한 거거든요. 새로 다시. 자, 그런데 오히려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되고 나서 공시지가 현실화율이라는 게 다시 또 되면서 토지 택지비가 올라간 거죠. 자, 그러면서 결국은 5,668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지금 사상 최고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이제 넘어가게 됐고.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걸 반기는 지금 뭐 재건축들이 너무 많죠. 지금 특히나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계속 HUG 쪽에서는 약 한 2,900 정도를 얘기했고 조합 쪽에서는 계속 3,500은 받아야 된다. 자, 이렇게 얘기했던 게 자, 이제는 오히려 뭐 3,700, 3,800 오히려 4천만 원까지도 기대를 하게 되는 자, 그래서 재건축이 갑자기 또 좀 이렇게 햇살이 들게 되는 요런 지금 뭐 그 상황이 지금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자, 더더구나 지금 주택보급률이 3년째 지금 답보 상태예요. 지금 뭐 전국이 지금 한 104% 이렇게 넘어간다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96.3까지 갔다가 다시 거꾸로 96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이 서울 쪽의 재건축 쪽에 좀 당위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면서 재건축 완화에 대한 어떤 분위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죠. 자, 또 올 한해 자, 비강남권하고 지금 경기도 신축 쪽이 서로 또 이렇게 경쟁을 할 것 같은데요. 자, 마용성 쪽이 일단 출발이 빠릅니다. 자, 84제곱미터 지금 20억이 지금 넘어가고 있죠. 지금 마포 프레스티자이가 이미 24억 넘었고 자, 노도강 쪽에서도 지금 그나마 지금 하나 남아 있었던 도봉 같은 경우도 올해 들어서자마자 지금 주공아파트가 10억을 넘어서면서 이제 25개구 전체 다가 84제곱미터 33평이 10억을 지금 넘어가고 지금 노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또 40평대가 15억이 넘어가면서 지금 계속 상승 랠리를 하고 있죠. 자, 성북 쪽에 지금 59제곱미터 24평형이 또 11억 7,500에 거래가 되고 동대문 쪽도 12억 5천까지 거래가 되면서 오히려 지금 33평은 지금 뭐 20억, 10억 그다음에 지금 뭐 24평 같은 경우에도 11억, 12억이 넘어가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결국 비강남권하고 경기도 신축이 올해에도 계속 키 맞추기를 하면서 서로 밀당을 할 수밖에 없어서 요 어떤 그 관계도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전망을 해보고요. 자, 결국은 이제 내 집 마련 열풍이죠. 자, 올해도 이것이 거세게 불까? 자,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80주 연속 지금 계속 상승해요. 자, 상위 20%는 이미 평균 10억을 넘었었습니다. 자,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면 결국은 이 전세난 때문에 매매로 전환하는 수요가 또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 또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단지 이 모든 것들을 다 고밀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또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개발 호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결국 더 늦으면 내 집이 없다. 이런 불안 심리가 새해 들어서도 올해도 지금 계속될 수밖에 없겠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수급 동향 지수가 113.9라고 해서 결국은 매물은 없고, 매물이 지금 오히려 더 15%가 더 줄어들었어요. 지금 현재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으면서. 자, 그러면서 결국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매물 자체는 지금 적은 상황이 올해도 계속되다 보면 올해도 결국 내 집 마련 열풍이 거셀 수밖에 없고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